지금도 이 챕터 하나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체가 다 내 심장을 두드렸던 책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 인생을 뒤흔들고 있고 바로잡아주고 있어요. 쥐나이스님 최근 2년간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셨다고 하셨는데 네네. 가장 도움됐던 책이 있을까요? 작년에 새롭게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은 책이 이 책이에요. 원띵. 이 책을 추천받아서 읽을 땐 이 책은 사실 전체가 밑줄이 그냥 빡빡빡 그어질 정도로 너무나 정신을 못 차리게 멋진 책인데 사실 처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제가 우회에 소제목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.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세요. 첫째,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. 둘째,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. 셋째,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. 그래, 맞아. 그래야지. 넷째,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. 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. 의지 가지고 막 열심히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. 당연한 거 아닌가? 여섯 번째, 크게 벌리는 일은 위험하다. 그렇죠?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지. 그런데 이거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?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. 저는 이거 듣고 정말 뭐야, 저 지금도 소름 끼쳐요. 첫 번째만 조금 퀘스천이지 나머지는 맞아 소제목을 간과하고 읽으면 내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멀티태스킹 하려고 엄청 애쓰거든요. 운전하면서 평상시 못 들었는 유튜브 꼭 듣고 쓸데없는 음악 안 듣고 최대한 시간 활용하고 2가지 3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잘 되면 엄청 저 칭찬하고 되게 많이 한 그런 느낌 갖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해머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아니라고? 왜? 이게 뭐가 잘못됐어? 나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야. 근데 그걸 왜 아닌지를 정말 차분차분 이 책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적용하면 할수록 맞는 거예요. 제가 평생을 멀티태스킹을 정말 완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나를 훈련해 왔다가 그걸 하나씩 깨트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. 운전할 때 진짜 운전만 해요. 그러면서 그냥 생각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 오히려 그것에 집중을 하지 다른 거 2개, 3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분주함이 사라지고 일의 능률이 더 확실하게 올라요. 그리고 이 책 뭐야 하다가 제가 191페이지 이 책은 사실 페이지도 안 잊어버려요. 여기서 제가 작년 가을에 멈춰가지고 이렇게 쫙 쓰는 난이 있거든요. 이 책이 더 이상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. 뭐였냐면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인데 최종 목표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읽었어요. 그래 그럼 나도 써보지 뭐 하고서 이걸 썼어요. 그래 내 최종 목적은 이거고 한 3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2번째로 넘어가려고 봤더니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게 딱 걸리는 거죠. 근데 그걸 못 지우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원띵에 대해서 사소한 습관 이런 건 쉽게 고쳤는데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원하는 하나를 딱 정하라니까 여기서 딱 스톱이 됐어요. 내가 그럼 그런 게 없었구나. 그냥 막연하게 뭣도 하고 이게 같은 부동산 분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근데 실제 써보라고 하나만 써보라고 하면 저처럼 결정장애 일으키시는 분 있을 거예요. 그게 사실은 하나가 아닌 거거든요. 저는 그랬어요. 2달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하나를 정했어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술술 가더라고요. 그 하나를 위해서 나의 5년간의 목표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. 그 5년간의 목표를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할 목표 하나. 그렇게 뭐 한 달, 한 주, 그리고 오늘 하루.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이 내 생각이 하나. 저 내 평생 원하는 저기 있는 그 하나로 딱 각도가 틀어져서 맞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. 저는 이걸 정했거든요.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특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나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약 문제나 부동산 하나 계약 이런 거 말고 내 인생을 걸 만한 계약들 있잖아요. 그랬을 때 감정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?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계약 조건이 이 상황이 나의 원띵과 부합한가 아니면 다른 걸로 가야 되나 너무나 명확해요. 금방 답 나와요. 예전 같으면 나한테 왜 그래? 나 이거보단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못 믿어? 이런 어떤 제 감정들이 올라와서 본질이 희석돼요. 근데 내 원띵이 분명하잖아요. 본질이 희석될 일이 없고 감정으로 그 일을 흐트러뜨릴 일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 끝나고 그 다음에 제 상태가 맑음.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기분 좋은 건 누구나 잘 결정해요. 근데 어려운 결정들 있잖아요. 이걸 결정하면 이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잃을 것이 많다든지 이거는 어떤 면에서 좋지만 기분은 이게 더 좋다든지 이런 것에서 결정하기 힘들 때 깔끔하게 정리해줘요. 저는
엄청나게 많은 시간 이 녀석이 제 앞을 딱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정말 빌려보지 마세요. 인생책으로 가져가시고 도대체 진화이스가 뭐 때문에 저러나 고 한번 읽어보세요. 저는 이 책은 정말 많이 사서 선물도 많이 했어요. 꼭 읽어보라고. 그런 책이고요. 내돈내산이에요. 10원도 안 받았어요. 이때 출판사도 어딘지 몰라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맥락에서 제가 이 책을 뽑아왔어요. 사실은 이 책은 솔직히 말할게요. 앞에 책처럼 첫 페이지부터 제 심장을 막 흔드는 그런 책은 아니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을 받아서 읽기는 읽는데 되게 이분은 훌륭하신데 어떡하지? 내 심장은 안 두드리네? 이러면서 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진아이스님 그런 책 왜 갖고 오셨어요? 이러실 것 같죠. 근데 제가 115페이지 전략은 곧 차별하다 이 챕터를 지금까지 기분처럼 이 책 끝까지 읽어야 될까? 약간 솔직히 이런 기분으로 죄송해요 회장님. 그런데 이 한 챕터에서 뽑은 이 한 문장이 저를 완전히 그런 거 있죠. 막 뇌 속에다 시원한 저 바닷바람을 확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이제 전략은 곧 차별화. 사실 제가 차별화된 키워드를 가지고 뭘 해야 되지? 나 차별화하려면 뭘 해야 되지? 이러고 사실 있었던 지가 좀 꽤 됐을 때였고 이 책을 읽을 때는 그것을 고민할 때는 사실 아니었어요. 그런데도 이 문장이 정말 확 깨게 하는 거죠. 뭐냐면 전략이란 남과 다른 그 무엇을 만드는 것이고 맞죠? 이거 누가 모르나?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? 이 회장님이? 그러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. 전 이걸 딱 읽는 순간 지금도 막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. 이 책은 원띵으로 갈 수 있게 해줘요. 원띵 생각하고 있죠? 근데 하다 보면 제가 원띵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거든요. 불필요한 것들, 불필요한 생각이나 고민이나 불필요한 선택. 그 원띵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지 않은 것을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라면 그럼 원띵만 하는 게 아니냐? 아니에요. 그렇게 비우다 보니까 나만의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진짜 나만의 차별화가 거기서 시작되더라고요. 가끔씩 저를 탁탁 멈추게 하는 거. 어머 나 지금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하고 있네. 비우자. 그때마다 우리 박현주 회장님 책 생각나고 제가 요 한 줄 한 챕터 때문에 이 책을 뽑았을 때 과연 맞나? 한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왜 1페이지부터 마지막 357페이지까지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감동에서 끝나고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은 정말 좋은 책 얼마나 많아요? 근데 저는 이 책 전부 다 아니에요. 지금도 이 챕터 하나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체가 다 내 심장을 두드렸던 책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 인생을 뒤흔들고 있고 바로잡아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우리 박현주 회장님이 가르쳐준 차별화는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거 안 하는 거예요.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오래 했지만 그냥 우리 집안의 자산 조금 늘리는 일에 이제 부업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가 부동산으로 진짜 내 일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중개사를 땄어요. 2년 걸려서 오픈을 하려다가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. 저 사무실에 출근해서 매일같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손님 기다리면서 그게 내가 생각했던 부동산 일인가 싶은 그런 딱 찰나에 제가 이 책을 만났어요. 참 아이러니는 그 부동산 중개소 컨설팅하는 그런 카페에서 소개한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그러면서 제가 사실 중개소업을 접었어요. 그냥 접고 이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그냥 부동산 투자하고 이 부동산 자체로도 내 일이 될 수 있구나. 그런 그림을 여기서 그렸어요. 이 안에 어떤 자세하게 투자하는 방법 이런 데 너무 탁월하죠. 이 어떤 하나의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 이 전체에 아우르는 이 수준과 이 레벨을 보면서 나도 저걸 내 완전한 일로 삼고 싶다.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. 그동안 하던 건데 내가 하던 일을 되게 조금 조그맣게 평가했었나?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럴 만한 몇 가지 문구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5번째 읽는 거예요. 그때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 마음을 흔든 건 여기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작은 세상을 통해 세상에 눈을 떴다. 이 문장에서 그렇지 왜 내가 이 부동산을 좋아하고 투자도 오래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사이드에 놨을까? 이걸 왜 메인으로 가져오질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을까? 하는 마음을 이 문장에서 얻었는데 와, 이 책은 사실은 몇 번을 읽어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것만 받나 봐요. 제가 이거를 그때 다시 읽으면서 34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땐 줄도 안 쳤었어요. 저 줄 치고 막
낙서하고 그렇게 책 읽거든요. 근데 여기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리라 믿는다. 이런 말도 있었어? 내가 읽을 때? 실제 제가 여기서 받은 느낌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. 터닝 포인트라는 게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이 책을 읽는다고 어제의 오늘과 책을 읽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. 사실 좋은 책을 만나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각도만 꺾어주는 것 같아요. 터닝 포인트라는 건 여기에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각도를 꺾어줘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,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우리의 몫인 거죠.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창피하지만 처음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도 이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에서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개념, 그냥 조그맣게 투자하고 좀 가정의 자산 증가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거구나, 이 차원을 떠나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. 이 책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또 제 인생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을 했어요. 어떻게 인생을 설계를 다시 하신 거예요? 제가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들이나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다른 생각이나 그것을 작게 생각하는 그거는 없어요.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하지라고 느낀 가장 큰 거는 사무실 안에 그냥 갇혀서 일을 한다는 그거, 그리고 그런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해야지만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옛날의 그런 어떤 프레임? 그걸 딱 깨트린 거죠. 내가 하는 지금 조그맣게 사부작 하는 그 투자 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거 자체로 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 거예요. 그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더 임장도 하고, 그전에는 내가 하던 방식만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했다면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거, 새로운 종목 공부하는 거, 또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해보는 거, 이 모든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회복에 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.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많이 확장되고 성장이 되더라고요. 우리가 왜 멘토 얘기하잖아요. 좋은 멘토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또 연결되는 사람 부러워하고 나는 없다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도 그 멘토하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다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모든 상황에 코칭을 받을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책은 내 인생의 어느 시간, 24시간 어느 공간에서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해줘요. 내가 만난 그 전략은 차별하다, 이 한 줄이 박현주 회장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준 멘토링이고, 랭구님이 말씀하신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이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, 랭구님이 이 책에서 제 멘토고, 이 원딩을 지은, 솔직히 전 저자도 몰라요.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. 근데 이분의 책 자체가, 이 페이지가 그 안에서 한 맥락들이 저의 멘토예요. 그래서 필요할 때 열어서 찾아보고, 그럼 제 진로, 제 결정 수정하고, 그래서 책을 읽었다, 이런 이유를 위해서 읽는 건지, 아니면 이 책에서 내 인생을 걸 만한 한 문장, 한 단어 찾아서 그거 한 개만으로 끌어당겨서 내 거 만들 건지,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. 그런데 제가 읽는 방식으로 한번 책 읽어보세요. 요새 책들 읽으셔도 좋고요. 집에 꽂혀 있는 것 중에서 이거 내가 한번 꼭 읽으려고 했었는데 하고 들었다가 놨던 그 녀석을 다시 집어드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책을 꼭 끝까지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. 다 안 읽은 책 읽었다고 말하기 창피하세요? 상관없어요. 나를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. 그런 한 문장 못 찾으면 반 아니 3분의 1 읽다가도 다시 꽂아 놓으세요. 언젠가 다시 내 멘토가 될 날이 있을 거고, 지금은 아닌 거예요. 지금 내 멘토가 될 그 책을 찾으시면 그 책에서 멘토가 되실 그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. 꼭 오늘 그런 멘토 만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런 좋은 영상 계속 찍을 수 있도록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